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도 역시 동해안 주문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먼저 주문진 풍물수산시장을 둘러봤었고요. 모처럼 다양한 동해안의 생선들 중 지금 맛있는 횟감들을 추천도 드렸었네요. 가숭어, 동해안 한치, 기름가자미, 자연산 우럭, 뱅이돔, 참우럭, 그리고 주인공인 밀복까지. 그리고 오늘은 예고한 대로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선 직접 잡은 수산물들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릉 앞바다를 고스란히 옮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도 역시 활어, 선어, 건어물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데 집집마다 이런 모둠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한 생선들이 다 맛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르셔도 실패가 없죠. 뭘 먹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런 모둠회 중 예산에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대신 이전 영상에서 비추천했던 품목들 정도만 피하신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생선을 구입하면 손질비는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매한 집에서 먹고 갈 식당이나 손질 점포를 연결해 줄 거예요. 물론 단골집이나 아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어민수산시장에도 이 녀석들이 많이 나왔네요. 밀복이라고 불리고 있는 건복이요. 겨울철 주문진항의 대표 품목이라고 지금 드시기 좋은 가성비 횟감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었죠. 집집마다 놓인 모둠회 바구니에도 이 밀복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렇게 바구니 앞에 가격을 적어놓은 곳들이 많아요. 천천히 쭉 둘러보면서 구성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보거들도 많이 팔고 있고 가격도 좋네요. 그리고 또 횟감들을 좀 보자면 오랜만에 만난 고급 어종 줄가자미입니다. 거친 돌기들이 인상적인 지금이 제철인 횟감입니다. 지금쯤 좀 나와야 하는데 앞서 풍물시장에선 이걸 한 마리도 못 봤네요. 얘는 손바닥만한 건 제 맛이 안 나요. 이왕 드신다면 무조건 비싸도 큰 걸 추천드려요. 연해진 뼈가 바삭하게 깨지며 기름기는 펑펑 터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가운데 가자미는 찰가자미입니다. 울릉도 가자미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아직 제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네요. 보통 회맛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지만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 잡히는 크고 뚱뚱한 건 맛이 좋다더라고요. 얘네가 가자미들 중엔 의외로 크게 자라는 종이거든요. 예전에 3kg이 넘는 굉장히 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크게도 나와요? 얘는 3kg 나가겠는데? 요런 키들이 그간 마리도 45만 원. 뭐요? 큰 건 또 저렇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언젠간 꼭 제대로 맛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지난 영상에서 비추천했던 돌가자미고요. 이렇게 알을 잔뜩 빼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들은 맛도 없고 식감도 떨어집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 가자미들은 지금 맛이 좋다는 거. 이건 말쥐치들이네요. 사시사철 맛이 괜찮은 횟감입니다. 밀복을 추천드렸지만 그래도 복어는 무섭다 하는 분들께는 이걸 추천드려요. 복어만큼은 아니어도 살이 아주 담백하면서도 단단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지금은 간덩이도 부어서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게 또 쥐치의 별미죠. 이것 때문에 쥐치류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얘네들을 드실 때는 꼭 간도 챙겨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가벼운 술안주로 좋은 다양한 해물류들도 보이네요. 멍게, 해삼, 홍합, 그리고 각종 고등류 등등 간단하게 썰거나 삶기만 하면 되는 훌륭한 안주거리들이죠. 먼저 해삼입니다. 원래 동해안 해삼이 꼬득꼬득한 식감이 강한 편인데 수온이 낮은 겨울엔 더더욱 식감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겨울을 제철로 여기는 거고요. 해삼도 지금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다들 잘 아실 울퉁불퉁 못생긴 멍게고요. 봄, 여름이 제철이라지만 사실 지금도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돌기가 크고 뾰족한 것들이 자연산 멍게라는 건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양식 멍게와는 생김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품목이 있죠. 바로 골뱅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눈에 띄는 녀석이라면 먼저 이 커다란 나팔 모양의 고둥, 명주매물 고둥입니다. 동해안 깊은 바다에서 잡히는 고급 해류로 회나 숙회로 먹습니다. 살이 연하고 맛있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몸통을 갈라 타액선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 것들은 백골뱅이, 흑골뱅이라고 부르는 고둥들인데요. 가격은 까마잡잡한 흑골뱅이보다 밝은색의 백골뱅이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또 이런 건 클수록 가격이 비싼데요. 너무 작은 건 까먹기 불편하니 그래도 좀 사이즈가 나가는 걸 고르는 게 낫습니다. 역시 지금이 제철로 살이 통통하기도 하고 달고 맛있어 추천드려요. 참, 그리고 얘네들은 독성도 없으니 편하게 드시면 된답니다. 이 수조는 텅 비었네요. 전에 왔을 땐 여기에 귀여운 흑가오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팔려간 건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건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강릉 앞바다에서 올라온 국산 선어와 건생선을 소개합니다. 먼저 배에 노란색 무늬 때문에 노란가자미라고 불리는 참가자미입니다. 이름에 참자가 붙은 만큼 맛이 좋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말려놓은 것들도 많고요. 구이, 조림, 찌개 등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물론 활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포를 떠서 먹기도 하지만 그보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작은 것들을 뼈째 썰어서 수위 새꼬시로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썰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가자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가자미도 지금 맛이 좋은 녀석들이니 보인다면 한번 골라보셔도 좋겠네요. 그 옆에 보이는 건 뚝지입니다. 거의 근데 도치라고 불리죠. 얘네들은 알이 별미라서 알을 뺀 암컷이 더 비싸게 팔리는 생선이에요. 동해안의 도치알탕 재료가 바로 이겁니다. 반면 수컷은 아귀처럼 숭덩숭덩 썰어서 수육으로 많이 먹고요. 이것도 말려 먹기도 하는데 살이 수분이 많은 터라 말리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건 역시 동해안 대표 겨울 생선이죠. 바로 양밀입니다. 지금쯤이면 이것들이 시장 곳곳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한때는 발이 체일만큼 흔해서 처치곤란이던 양미리도 이젠 보기가 어려워졌네요. 근데 이건 사실 양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겨울철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생선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곰이라고 부르는 곰칫국재료 미거지도 시장에 거의 없었고 도루묵은 아예 구경도 못했네요. 역시 겨울철이면 많이 잡히던 값싸고 흔한 생선이죠. 하지만 요즘은 보기 어려워졌고 이 이면수어 역시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이맘때면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생선을 손질하고 말리는 게 일상인데 고기가 없으니 그런 광경도 없네요. 지금 소개한 것들은 모두 겨울철 동해 연안에 몰려드는 냉수성 어종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잡히고 흔하다는 이유로 사실 좀 천대받는 생선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들도 신압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기엔 해수온 상승이라든지 남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는 겨울마다 동해안 앞바다를 찾는 이런 손님들을 더욱 보기 어려워질 거란 거. 실제로 매년 가격도 눈에 띄게 비싸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다가 몇 년 뒤면 도루묵이나 이면수어가 맛보기 힘든 고급 어종으로 값비싸게 취급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정말 지금 많이 드셔두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건 여기서 열기로 불리는 황볼락이라는 동해안 특산 생선입니다. 역시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동해안 북부 강원도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겨울철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값도 저렴한 편이고 구이나 탕거리로 맛이 괜찮은 생선입니다. 산지에서 생선 쇼핑을 한다면 흔한 고등어나 갈치보단 이런 품목을 추천드려요. 동해안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가성비 끝판왕 생선 기름가자미도 역시 많이 보이고 문어 역시 어민시장의 대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문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크기별로 분류된 문어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문어는 명절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품목이죠.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요. 이제 연휴도 끝나가니 다시 문어 가격은 내려갈 겁니다. 참 여기서 팔고 있는 건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고요. 피문어라는 별명처럼 몸이 붉은빛을 띠며 남쪽 지방의 돌문어보다 훨씬 크다는 게 특징입니다. 돌문어의 경우 정말 커야 5kg 정도지만 이 대문어들은 수십 kg이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달고 부드러운 문어도 주문진에서 추천드리는 품목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의 수조들이 풍성한 모습이네요. 지금 동해안에서 추천드릴 만한 횟감용 화로들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민시장엔 이걸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바로 제철 맞은 국산 홍게와 대게입니다. 주문진 어민시장의 인기 품목이죠. 이날도 시장에는 이 게를 사러 오신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선 개인적으로 대게보단 홍게를 더 추천드리고요. 추천 품목이라고 해서 시장에 있는 홍게들이 다 좋다는 건 또 아니겠죠. 좋은 홍게 고르는 법이나 걸러야 할 홍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많이 했었죠. 우선 기본적으로 홍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런 무더기로 쌓여있는 홍게뿐만 아니라 경험상 이런 대하있는 것들도 100% 살아있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익히 알려진 방법이죠. 배의 좌우측을 살짝 눌러보는 겁니다. 여길 살짝 눌렀을 때 쑥 들어가면 실격, 나무처럼 단단하면 합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배딱지 터지면 그거 사셔야 돼요. 세 번째도 잘 알려진 방법이죠. 들어봤을 때 묵직한지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묵직한 정도의 기준이 없죠. 그럴 땐 비슷한 크기의 다른 홍게와 무게감을 비교해보는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질인 녀석을 고르는 겁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단단한 껍질 사이사이 마디를 보면 됩니다. 이 관절마디가 투명감이 돌면서 터지듯이 빵빵하면 됩니다. 여기가 푹 꺼져 있거나 허여멀거나 한 건 수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사람으로 치면 셔츠를 입어도 아씨 이 사진이 아니지 이렇게 빵빵한 근육은 태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색깔을 보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지저분한 녀석을 고르는 건데요. 이렇게 뽀샤시한 오렌지색 홍게가 보기엔 예쁘지만 눈탱이 맘탱이 피멍이라도 든 것 마냥 거뭇한 색이 비치는 이런 홍게가 수율뿐만 아니라 장도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혹시 정말 A급 홍게를 찾고 계신다면 대부분의 집들은 진짜 A급은 안쪽 냉장고에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동대문이나 이태원에서 진짜 A급은 꺼내놓지 않는 게 국룰이죠. 모쪼록 게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홍게 수요가 많으니 제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면 장담컨대 적어도 바가지는 안 쓰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동해안의 웬만한 제철 생선들은 다 소개한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리를 옮겨서 여기는 풍물시장과 어민시장 사이의 먹자골목입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드시고 가실 분들께 적합하고요. 회도 떠주고 자리값도 따로 없어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여기도 괜찮습니다. 생선구이를 파는 집들이 많아서 생선구이 골목으로도 불리고요. 국내산부터 수입산까지 구이용 생선은 다양한 편이고요. 제철 생선들 이것저것 맛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에서 이것을 찾으신다면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바로 동해안의 명물인 값비싼 고급새우, 독도새우로 일컬어지는 횟감용 생새우들이요. 이건 물렁가시 붉은 새우라는 어려운 이름의 새우죠. 거의 그냥 꽃새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왼쪽 것들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것들이에요. 이 생새우들은 사이즈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크게 납니다. 왼쪽 것들이 오른쪽 작은 것들보다 2만원이나 더 비싸네요. 7마리라 해봤자 몇 그램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몸값이 비싼 거죠. 요건 가시배 새우입니다. 이름처럼 배에 뾰족한 가시들이 나 있는 게 특징인데 그보다는 닭뱃슬 같은 모양의 대가리 생김새 탓에 닭새우란 별명 으로 불리고 있죠. 베어 물면 우드득 할 만큼 아주 단단한 육질이 특징입니다. 꽃새우에 비하면 어획량이 적은 편이라 가격도 더 비싼 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것들이 더 비싸게 팔리고요.
여기 홍새우라고 하는 건 북쪽분 홍새우입니다. 초밥집에서 곧잘 나오는 단새우가 바로 요건데 이건 좀처럼 보기 드문 화로네요. 부드러운 선어가 많이 유통되다 보니 육질이 무른 새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화로로 드실 때는 꽃새우 비슷한 식감을 냅니다. 선어와는 사뭇 달라요. 근데 선어에 비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럼 먹자골목 구경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까지 주문진의 곳곳을 소개했습니다. 시장들도 많고 볼거리도 참 많았죠.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릉 지역을 여행하실 때 주문진을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굳이 뭘 사거나 먹지 않더라도 구경만 해도 참 재밌거든요. 수조에 가득한 이런 대게들도 구경했습니다. 물론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어요. 매니저 보라고 영상만 담아왔습니다. 이걸로 대리만족하라고. 언제까지 맨날 저만 사주고 저 터줘야 하나요? 새해부턴 저도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 새해에도 글렀네요. 원래 마누라 말 잘 들어서 나쁠 것 없는 법입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전국의 모든 가장들 화이팅입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건어물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요 위너즈 호텔이 보이는데요. 이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좁은 주택가 골목 사이에서 반가운 간판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어머나 진짜로. 아니 어디 갔는 줄 알았어 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호떡이 밥이야. 전에도 몇 번 소개했던 제 최애 호떡집입니다. 주택가 골목 사이에 숨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도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앉은 김에 이 호떡 갑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집 호떡 종류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신나게 먹고 포장까지 한 건 비밀입니다. 길었던 명절 연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마지막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